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일전에 작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그때 부산 거 레미안 포레스티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드디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 1월 달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끌어갖고 올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고 다음 지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부산 온천장역에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부산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 1호선 타고서 뭐 해운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거 타고 해서 저기 무슨 대학교더라, 그 앞으로 해서 좀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보였던 그 아파트, 이제 여기 온천장, 여기서 내릴 일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항상 지하철 타고 가면 이제 보이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온천 4구역이죠.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뒤에는 금강공원이랑 해서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금액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온천장역 앞에 있기도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나름 역세권이고 해서 뭐 이래저래 부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실거주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오랜 시간 기다렸던 만큼 좋은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해운대에서 했던 뭐 힐스테이트 센츄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부산역 옆에서 했던 거 뭐 이런 거는 드메르 있죠. 롯데캐슬 드메르.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투기성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그 구독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좀 여러 지방을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방송을 했던 데니까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평면도가 이제 드디어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12시 방향 화면 위쪽으로 보이는 요 방향이 요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아파트 모양 잘 보세요. V자로 나와 있는데 요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북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방위 각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변에 대한 입지랑 이런 거 뭐 예전에 나와 있던 설명 같은 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같이 동영상 링크 좀 걸어놓고 할 테니까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단은 이 평면도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왔으니까 단지 개요소부터 봐야죠. 입지 환경이 먼저 나와 있네. 보통은 이게 뭐야, 순서가 왜 이래? 내가 잘못 누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온천장역이라 해서 뭐 앞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옆에 주변에 학교도 여러 가지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예전에 다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니까 저도 설명이 했던 게 기억이 좀 나고 그러네, 그죠? 자, 그리고 지역 조감도 VR. 이것도 VR 찍었구나. 저도 이제 드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한 세대째 쓰고 있는데, 어제도 드론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갔다 오고 막 그랬었는데, 있으니까 확실히 좋긴 좋죠. 설명할 때 좀 많이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확실히 편하고, 레미안 아이파크 이거랑 같이 시세를 비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레미안 장전, 얘네 둘 가지고 해서 이제 기억이 저도 조금씩 나고, 맞아요, 맞아요. 허심청, 이름이 특별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 어, 35층에서 이렇게 된다고, 볼만하지. 그래도 여기 금정상이 높기는 높다, 그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그 산이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레미안 같은 경우가 이제 요 산을 어떻게 이제 잘 꾸며가지고 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상당히 참 잘하죠. 그리고 단지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도 상당히 많고, 단지는 아마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총 이렇게 한 3개 정도 블록으로 해서 1, 2, 3단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야, 이거 색깔, 이거, 어렵다, 어려워. 자, 일단은, 또 위치도 또 봐야 되니까 일단 하나씩 천천히 보시자고요. CGV 나와 있고, 이거 두 가지는 뭐 자기네들 그 레미안이고 하니까 같은 브랜드니까, 마침 또 얘네들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고, 공급 일정은 아무래도 다음 주죠. 요번 주네. 이게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서 보통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제 특공 들어가고 1순위가 이제 화요일 날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요번 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견본주택이랑 공고문이 나오는 거는 이제 보통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요건 그 제 날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하루 차이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 그 자금 장화 그 대출하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됐는데, 요거는 상당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할 때 진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무조건 올해 안에 하시는 걸로 하시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공고 일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작년 말일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공은 이번 주 목요일날 금토 들어가고 1순위 기타까지 해서 들어가고 24일이 요 날이 이제 당발 당첨자 발표죠. 그래서 24일날 당첨자 발표가 같은 날로 되어 있는 다른 아파트에는 또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아직은 뭐 없겠지만은. 자, 일반 분양이랑 해서 나가는 물량이 그래도 상당히 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 홈페이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지? 예. 동호수표. 여기서 나가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먼저 조합원들이 다 빼먹은 거죠. 곶감 빼먹기 하듯이 이제 빼먹은 거고, 여기에 남아 있는 요런 이제 84D, 3호 라인이나 4호 라인 이런 데는 인기가 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무래도 뭐 조망이라든지 앞에가 좀 가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49 타입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건 우리 논외로 합니다. 논외로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물량들이 좀 꽤 있죠. 고층은 다 가져갔구나, 그죠? 자, 일단은 빈 곳이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온 게 아마 2300개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복잡한데 그냥 단지 설계 빨리 보고서 평면도 그냥 빨리 봅시다. 아, 복잡해. 평면도. 자, 일단 4구 타입이 나와 있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3동 4동 이제 두 가지요. 2단지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처음에 북쪽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요쪽으로 해서 나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북쪽으로 해서 좀 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좋은데,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만든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빼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옆으로 길게 모니터 화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203도하고 4동 2단지에 나와 있는 건 애들인데,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뒤쪽에 침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여기 거실이 보이게 되는 구조.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야가 한 번에서 꺾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안방이 훤하게 막 보인다든지 거실이 보인다든지 안에까지 들어와 있지 않은 이상 뭐 그 정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이 나와 있고 거실 나와 있고 뭐 전형적인 뭐 투베이죠.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투베이 구조고, 여기 뒤에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구조가 될 것 같은데, 남서양 쪽으로 해서 나가네. 그리고 이제 얘는 뭐 북동향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그늘 햇살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뭐 터닝도 여기 뚫어놓은 거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죠. 현관 중문은 뭐 지금 뭐 49 타입에다 무슨 뭐 현관 중문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자, 59 타입 한번 보실게요. 59 타입이나 이런 거는 혹시 몰라서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49 타입이나 이제 적은 타입에서는 보통 이제 임대를 놓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나중에 임대가 가능할 때, 그때 임대를 놓는 분들은 유상 옵션 같은 걸 안 해요. 내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하는데 수익률 떨어지게 그걸 그 사람들이 하나 안 하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돈 들여서 하진 않습니다. 뭐 작은 평형이라고 해서 무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304동, 206동, 그리고 101동, 102동이구나. 102동하고 103동에서 요쪽으로 해서 나가니까 요거는 남서양, 남서양 쪽이 되는 것 같은데, 남향하고 남서양 쪽.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좀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원체 많으니까. 자, 59 타입도 요즘에 보시게 되면 이제 4베이 스타일도 상당히 많은데, 요거는 3베이로 해서 나와 있죠. 3베이. 이제 요것도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2, 3, 세 칸으로 해서 이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햇살이 짠하고 이제 들어가고, 이쪽으로 햇살 들어가고, 이쪽으로 햇살 들어가고 해서 좋고,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대 방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북향 쪽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시 햇살을 기대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59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이 요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요렇게 네 번째 칸이 붙어서 설계를 많이 하죠. 요즘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인허가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바꾸죠. 이걸 다시 최신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고 설계 변경해야 돼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도 싫어하고 그러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부담금이 좀 높아지죠. 네. 하여튼 그렇고 거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방이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식탁을 놓게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다용도실 공간 좀 남아 있고 3베이 스타일이 좋은 점은 그래도 4칸짜리 만드는 것보다 3칸짜리 만들게 되면 요 거실이 조금 더 비율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슬라이딩장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죠. 5타입에서. 왜냐면 이제 좀 안방이 좁아서 이제 깝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기다가 침실 2번을 거의 뭐 드레스룸 형식으로 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요즘 거의 뭐 애가 하나니까. 예. 그럴 때는 가능하고 애가 둘이다 그럼 빨리 뭐 군대 보내야지 뭐 그죠? 자 5구 B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라 잠깐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설마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얘는 조망이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진짜 조망이 이렇게 나가나? 그러면 북서향인데 얘는 북동향이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나가나? 이게 원체 조그매갖고 지금 잘 보이질 않아갖고 안경을 써도 이렇게 나가겠지 설마. 예, 이렇게 나가겠죠 설마. 북서향으로 만들었을 리는 없겠죠.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저도 지금 이게 북쪽이 이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요거는 아까 나와 있었던 그 단지 정보 있죠. 요거를 보면서 303동이죠. 그래서 좀 복잡해. 예. 동호수표 이거를 해갖고 얘 같이 안 들어가 있네. 동호수 배치표가 어딨지?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단지 설계 303동 303동 내가 하나 이거 찾아보고야 만다. 303동 여긴데 여긴데 참 이걸로 봐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네, 여기가 모서리가 조그맣고 좀 더 넓어지는 구조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기는 사실 조금 이게 와닿지가 않은데 예. 남동향이랑 남서향이겠지 설마. 예,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믿어보는 걸로 하고요. 저도 이게 화면이 너무 작고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예. 이거를 나중에 포토샵으로 해서 정확하게 갖다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이 모양이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양이랑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거실이랑 안방에 나와 있는 그 요 부분 실외기 공간, 예, 안방이랑 실외기 공간인 것 같고 여기 살짝 톡 튀어나온 게 그렇게 해서 따지게 되면은 뭐 남동향이겠지. 예, 요건 남서향이겠고 맞아야 되는데 이거 방송하면서 참 하여튼 그렇고 예, 일단은 5급 B타입인데 아까랑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은 요거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욕실이 이쪽에 있구나 그죠? 이제 현관이랑 아까 봤었던 5구 A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이랑 이제 욕실의 위치가 잠깐만 헷갈린다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냐. 역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예, 안쪽으로 한번 꺾어져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욕실 위치도 예,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지고요. 안방의 욕실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붙어 있구나 이쪽으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도 공간이 조금 예,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팬트리 공간을 뭐 한다든지 뭐 서랍장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좀 갖다 놓 이게 안 되네 또 이 문이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갖고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하나 예, 올려놓고 뭐 도자기 같은 거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아니면 여기다 액자 같은 거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보통 액자 자리지 뭐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현관 들어와서 딱 거실 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 이제 해바라기 하나 예, 우리 집에도 이제 해바라기 하나 갖다 놓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거 운칠기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해바라기라든지 이제 부엉이 또 코끼리 예. 나이 먹어가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게 미신이 좀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이 와닿게 되고 예.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206동하고 103동에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타워형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남향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각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구조는 남향 구조가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구조 얘는 약간 남동향으로 해서 내려가는 구조. 그렇죠. 예, 타워형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일단은 거실하고 안방에서 이렇게 해서 조망이 내려가고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요 주방이 요즘은 요 네모난 다용도실이 이제 침실 2번 요쪽에 이제 살짝 여기 이제
붙어서 집이 좀 더 이제 길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붙어지든지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창문을 하나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해서 돼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다 보니까 요 조망은 포기해야 되고 요 조망은 아니고 이제 애들 방에서 이렇게 나가는 조망 그리고 요거는 뭐 붙박이장일 것이고 자 현관문 들어가서 사생활 보호가 되게끔 한번 꺾어지는 구조는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 공용 팬트리 공간이죠. 사실상 요거는 그냥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해서 쓴다고 봐야 돼요. 주방에서 뭐 따로 뭐 수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써야 될 것 같고 안방에서는 원래 이만큼의 공간이 보통은 좁게 나와 있겠지만은 좁더라도 이게 파우더룸이죠. 그리고 드레스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경쟁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타워형이 우선적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투베이 판상형이 우선적으로 나아간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일에 내가 난 여기 무조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레미안 뭐 지하철역 가깝고 해서 뒤에 산도 있고 해서 난 무조건 여기 살아야 돼 하신 분들은 근데 가점이 낮아갖고 고민을 한다 하신 분들은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인기가 좀 덜한 요런 타입에다가 넣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방에 슬라이딩장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5구 타입에서 이렇게 안방 슬라이딩장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제 집이 조금 좁아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3m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m에 3.3 그러면은 조금 그러면 침대 놓고 그러면 침대가 2m까지 찬다 그러면 1m 30이 남는데 그럼 여기에 드레스룸을 이게 얼마나 많이 차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차지하는 공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옷을 옆으로 거니까 거의 보통 한 80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1m 가까이 80 정도 잡아준다 그러면 여기 통로가 이제 거의 딱 붙어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집이 좀 많이 깝깝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만 참고사항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5구 D타입 요것도 이제 타워형이겠네. 그죠? 남향 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간 것 같은데 아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패스. 자 72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4베이 판상형일 거예요. 3베이겠지 뭐 3베이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타워형으로 해서 조망이 판상형으로 해서 조망이 요거는 요쪽으로 요쪽으로 해서 쭉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단지 내 조망에서는 그래도 꽤 조망이 좀 길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는 타입이고 그리고 5984가 원래 기본 공식인데 요즘은 중간에 뭐 6677, 뭐 7274 해갖고 요런 중간에 끼인 타입들에도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꽤 들어갑니다. 요즘은 또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9 타입까지는 3베이인데 그래도 72 타입은 4베이로 만들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택에 대한 여지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59 타입이 임대 놓고 뭐 하긴 참 좋긴 좋은데 59 타입은 좁아 84 타입 살기는 조금 넓어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중간에 끼인 타입들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산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도권 일대나 뭐 전국에 뭐 어디를 뭐 충청도나 이런데 뭐 춘천도 마찬가지고 가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끼인 평형이 조금 덜 나옵니다. 덜 나오는데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청약 경제 그 전략을 세울 때 좀 참고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59 타입이 마침 3베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반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 정도 차이가 났던 게 좀 많이 근소하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비등비등하게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드레스룸이 이제 드디어 판상형 72 타입답게 이제 사이즈가 좀 있어서 이 정도에서 나와져 있고 주방이랑 거실이 마주보게끔 마주보는 창문 이게 무조건 중요하죠. 이래야 주방에 있는 그 싱크대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게 싹 다 빠져나가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욕실은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고 현관문 양쪽에 수납장 있고 복도에 공용 팬트리 공간 나와 있고 해서 7입 타입인데 그래도 알차게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도 요 정도 슬라이딩장을 다 할 수 있게 해놨고 요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뭐 기본으로 준다고 하면은 하는 게 낫죠. 터닝도 같은 거는 대형 타일 아트월 그거 아트월 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 유상이야 또? 아트월을 또 돈을 받아? 이거 참 그럼 아트월을 안 하면 그냥 벽이야? 벽지야?
야, 이걸 또 돈을 받네. 야, 참.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사이즈가 3300에 3600 해서 나와 있는데 요 정도 나와야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 되면은 입주할 때 좀 가구 들여놓고 할 때 요 사이즈를 또 이제 잊어버리셔가지고 좀 헤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요런 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소를 미리 찍어 놓지 마시고 저장하지 마시고 나중 되면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해서 사진은 꼭 찍어 갖고 놓으시고 입주자 모임 카페 같은 데도 좀 올려 놓으시고 해서 다 같이 공유하시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자, 요건 아까 봤던 7위 타입 거의 비슷하니까 역시 넘어갑니다. 예. 자, 7위 C 타입인데 여기서 보이는 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남동, 남서양 해서 이제 나오는 타입이고 드레스룸 모양까지 똑같고 아까 있던 거에서 이제 그대로 대칭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 33에 36. 이 사이즈까지 이제 똑같이 하니까 이거는 뭐 설계를 할 때 있어서 그냥 그대로 복붙, 예, 복사하여 붙이기 했던 것 같고 요거는 타워형이겠다. 그죠? 아, 타워형. 근데 이제 타워형의 단점이 드레스룸이 이제 따로 빠져있지 않아갖고 이제 좀 아쉬웠던 건데 요게 드레스룸을 따로 하나 이렇게 배정을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이런 평형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렇게 나온 케이스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까 나와있던 침실 1번, 2번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네, 꽤 넓게 평면도가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욕실이 들어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도 설비가 지금 여기랑 연결된 건 아닌데 그죠? 다용도실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복도 팬트리 공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공용으로 쓰는 팬트리 공간 지금 이제 그게 없는 거지 여기서는 그죠? 드레스룸이 있는 대신에 복도 팬트리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거죠. 뭐 애들 심부름 시켜야지 뭐 그죠? 자, 7위 E타입입니다. E타입.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각이 져버렸네. 예, 요건 조금 아쉽지만은 뭐 그렇게 티 나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데드 스페이스로 뺄 것 같으면 여기다가 뭐 복도 팬트리를 하나 좀 주던가 그러지, 그죠? 아까 나와 있던 거랑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요렇게 나와 있던 걸 요렇게 좀 돌렸다. 예, 대칭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 요거는 확실히 아파트 여러 군데 많이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데 어, 다 아파트 숲이기 때문에 조망이 어디로 딱 나간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나마 가시거리 긴 게 211동 있죠. 211동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길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요 사이로. 예, 그리고 210동에서도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310동 뭐 쏘쏘. 예. 뭐 308동이나 307동에서는 뭐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조망이 좀 있으면은 산 쪽 보면서 좀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단지 내 조망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시거리가 좀 길게 나오고 요 사이로 어떻게 좀 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사이로 조망. 그래서 뭐 105동, 104동, 뭐 205동, 209동, 210동 뭐 이런 데가 아무래도 211동이랑 같이 예, 조망이 좀 우선적으로 해서 나아가는 좋은 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포베이 판상형이고 아까 나갔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요 기둥벽 있죠? 요게 이제 조금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예,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신경 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4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드디어 좀 나옵니다. 84의 포베이 판상형 스타일로 해서 나와 있고 드디어 여기에 복도 팬트리 공간.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은근히 주방 옆에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 들어가면서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하나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쓰레기 잡다한 거 이제 재활용할 때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거 들어가고 나면 거의 이제 자리가 다 꽉 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김냉 그리고 냉장고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 문을 이쪽에다 달면 좀 편하지 싶은데 이쪽에다 달면 예. 아무래도 동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좀 길어지죠 동선이.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여자의 마음은 제가 잘 알죠. 하여튼 그렇고 일단은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거의 다 일단 기본에 충실한 평면도 100점 만점에 일단 무조건 100점은 되고 나머지 짜잘한 거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차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예, 전반적으로 다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안방에다가 슬라이딩 장이 들어갔는데 36에 399구나 이제 드디어 사이즈가 36에 39 그러면은
36에다가 이 정도 까고 그러면은 그래도 안방의 사이즈가 좀 나오겠는데, 예, 슬라이딩 장까지 좀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TV를, 부부가 같이 보는 TV를 또 따로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일장일단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안방에서 침대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 드레스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침대 머리 위치가 이제 바뀌죠, 이쪽으로. 그래서 각자 풍수는 각자 알아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찬바람이 이제 요렇게 해서 밑에서 이제 위로 요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이쪽으로 두는 게 좀 맞기는 맞는데, 드레스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 위치가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 이제 그게 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예. 자, 그렇고 84B도 아까랑 뭐 거의 다 비슷한 도어수 배치도 보여줍니다. 남동향 아니면 남서향일 것이고, 그리고 주방이 이제 아일랜드로 해서 빠졌네. 아까 84A가 아일랜드로 해서 빠졌었나? 그렇구나, 아일랜드로 해서 빠져 있구나. 잘 만들었네. 재개발 재건축 치고는 확실히 레미안이다 보니까 이 정도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있고, 아니 아일랜드 이고 주방장, 하부장이죠. 하부장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흠잡을 데 없어요. 예,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할 말이 없네. 자, 이제 84C 타입인데 요거는 어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그 타워형 아파트들이 분양권 시장에서는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실입주할 때 조금 평판이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거실하고 주방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점 때문에 그래요. 좀 터져 있다 보니까 넓게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고, 단점으로는 이렇게 마통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마통풍이 집안의 환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해서 주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그냥 신규 분양하는 한 아파트에서도 드레스룸을 이렇게 따로 빼주는 케이스는 거의 다 못 봤어요. 36에 1.6을 이 정도에서 빠졌으니까 거의 뭐 5m 가까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5m가 넘네. 5m 20인데 이 정도면은 안방에다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둔 거예요,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애들 방에서도 뭐 여기 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고, 아까처럼 똑같이 공용 팬트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자, 84D를 한번 볼까요? D. 여기서도 아까와 똑같은 이제 타워형 구조죠. 타워형 구조인데, 자, 거실이랑 안방, 두 가지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조망,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 나가는 조망. 어떻게 보면은 조망은 투웨이죠, 투웨이. 두 가지로 해서 나가니까 투웨이가 되고, 요쪽 하나, 요쪽 하나, 그죠? 두 가지 쪽으로 해서 나가니까 투웨이고, 여기는 이제 투베이죠, 투베이.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맞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조망이 맞아, 이쪽으로 해서 남동향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우선적인 조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세히 좀 보다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 나간다, 그죠? 얘는 애들 방이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방향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야, 이거 저도 이제 노안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하여튼 나중에 좀 시간 나시면은 좀 돋보여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E 타입, 요것도 타워형이겠는데, 아까랑 조금은 다르다, 그죠? 요거 같은 케이스는 여기가 이빨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가지런히 나와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왜냐면 그래야 옆에 이제 벽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기 벽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자형으로 쭉 뺀 게 이제 가장 우선적이고 좋죠. 그래서 포베이 판상형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포베이 판상형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투베이로 나와 있는 타워형 아파트가 포베이 판상형이랑 맞짱을 뜨는 경우가 있죠. 요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것도 나와 있고 이것도 했고 뭐 하나가 더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실에서 이렇게 쭉 바라봤을 때 조망이 이쪽이랑 이쪽에 대해서 양쪽이 다 터져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90도가 다 트여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포베이 판상형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타워형에서 이렇게 조망이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요 벽이 이제 조그맣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좋죠. 그리고 채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집이 좀 더 좀 탁 트여진 느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드레스룸은 대신에 이제 조금 작아지고, 예, 애가 하나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드레스룸을 하나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커버가 되죠. 뭐 동선은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실이 이렇게 해서 트여져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무조건 최고, 네, 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해서 나가 있는 평형이다. 그리고 단지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때는 307동 요거 앞에가 뚫려져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고, 305동은 막혀져 있고, 210동은 그나마 이제 동간 사이에 거리가 조금, 예, 310동이랑 거리가 조금 나오고 하니까 201동도 그렇고, 205동은 뭐 그냥 쏘쏘, 208동도 그냥 앞에가 막혀 있는 단지 내 조망. 이게 6동인지 8동인지 108동으로 썼나? 아우,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하여튼 얘네들은 다 막혀져 있으니까 그렇고, 이게 조금은 아쉽다. 단지 배치도 상으로서는. 예, 청약을 넣었을 때 거의 다 10중 8구 앞에가 조망권이 없이 그냥 막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 청약을 넣기가 조금 애매하죠. 예. 그리고 이제 84F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6호, 306동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야, 잘못했다. 배분을 잘못해갖고 지금 30분이 벌써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조그맣게만 나와 있지. 예, 97 타입입니다. 97 타입. 근데 조망이,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좀 주는구나. 남서양 산 쪽으로 해서 조망이 가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넣었다 하면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하여튼 여기다 넣었다 하면은 조망은 무조건 최고로 나오고, 침실 3번 요 알파룸까지 요거 이제 활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의 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동호수 단지 배치도 상으로서는 얘네들이 97 타입 최고. 예, 그리고 평면도도 포베이 판상형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309동 그리고 이제 111동에서도 역시 앞에 가리는 데 없이, 예, 사시사철, 예, 산들이 옷을 갈아입는 걸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집이 복잡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현관문을 먼저 찾아라. 들어가서 양쪽이 이제 애들 방이고, 예, 그죠? 이제 여기 알파룸이고 들어가서 요게 이제 하나가 더 있지, 그죠? 서재가 있고 안방이 있고 드레스룸이 우리 집 안방보다 더 크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재건축에서 5베이가 나왔네. 아무리 이제 타입이 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건 잘 만들었다 진짜. 여기 주방을 이쪽을 침실 3번 요 벽을 없애버리고 요렇게 터버릴 수 있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예, 팬트리 공간 넣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럼 집이 이만큼 넓어 보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터져 있어서 탁 트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진짜 좋은데 뭐 그런 옵션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5번에 침실 슬라이딩 도어, 침실 슬라이딩 도어, 침실 3랑 슬라이딩 도어.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뭐해 그거를. 그건 의미가 없고, 안방이랑 서재를 통합한다 그러면은 좋은데 안방의 사이즈가 얼마큼 나오는지 봐야죠. 3m에 3.0. 조금 작구나. 그래서 서재를 그냥 따로 빼줬구나. 예. 드레스룸 4번 드레스룸을 고급화한다.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되니까 뭐 큰 뭐 그건 아니고, 터닝 도어, 뭐 그건 그렇고, 이거 5번을 좀 어떻게 좀 잘 좀 하고 그러면은 좋은데, 이게 슬라이딩 도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닌데 지금 웬 슬라이딩 도어를 하고 있어 지금. 요 벽을 그대로 이쪽으로 해서 좀 붙여버려야죠.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진짜 얘가 넓고 참 좋은데, 나중에 뽀개면 되지 뭐. 당첨이 문제지 뭐. 나중에 그 인테리어 하는 거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자, 요거는 조망이 역시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남서향으로 나가는 거고, 타워형이죠. 예. 복층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는 아까 했던 경우랑 이제 똑같은 케이스고, 이제 요쪽으로 창문 나가는 거 다 좋은 케이스고, 이제 여기서는 방이 하나 대신에 이제 여기 계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방이 좀 넓다 보니까 방이 하나로 들어가 있고, 위로 올라가서는 이제 거실과 침실. 이거 매력적인데 이거. 이거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좋은 평형에서는 좋아. 예. 여기 들어간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금액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하죠. 있는 분들은. 예. 그래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거고, 아까 봤던 이제 115 타입이라든지, 예, 포베이 판상형,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97 타입 8세대밖에 안 되네. 이거 좀 아쉽다. 요거는 2세대. 115짜리가 2개밖에 없어. 요런 건 나중에 이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 분양가가 카바가 가능하고 당첨만 된다 그러면 진짜, 예, 꽤 좋은 나중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5984랑 이제 84C랑에서 여러 가지 그 VR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일요일 날 요때 에버랩스 이제
일요일 날 하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 9시에 하든지 항상 그때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평면도 보는 거랑 이 마감재를 뭘 썼는지 이건 또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이게 보기. 그래서 항상 VR 그리고 평면도 그리고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요 네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마 그 공고문이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고문이 그걸 하나 공급 내역 요거 하나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도 좀 갖고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운을 받아놓고 그러면은 모델하우스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숨은 이야기 같은 것들은 이제 뒤에 조그맣게 써놓거든요. 그것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검토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수요일이나 일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뵐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